자, 오늘은 이 책의 챕터를 한번 살짝 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소개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 3차원 공간 내역에서의 위치와 방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서 처음에는 이게 막 모르는 단어의 조합들이 나오니까 이거 이상한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고 그거를 조합을 한 문장도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예요. 3차원 공간은 지금 여기가 다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란 말은 너무 평범한 수식어고 그러니까 결국 2장에서는 위치와 방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치는 여러분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따져요? XYZ잖아. 보통 많이 쓰는 게 XYZ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방위는 방향이죠.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방향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쵸? 그치, 방향. 그쵸, 그거죠. 각도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기구학이에요. 로봇 팔 혹은 로봇의 기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속도하고 스태틱 포스, 이게 지금 당장 뭐 이해 안 돼도 돼요. 왜냐면 5장 하려면 아마 중간고사쯤 가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은 동력학이에요. 동력학도 처음 들어본 친구 많아요. 동력학은 다른 게 아니고 힘과 토크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케이? 그 얘기도 설명할 거고요. 7장은 공간상이 아까 저 2장의 3차원 공간 같은 얘기죠. 공간상에서 궤도 혹은 궤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궤도, 궤적, 이거는 뭐냐면 3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 이거 딴 사람한테 이걸 정확하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차원 공간에서 이 위치에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저 2장에서 말한 위치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돼요 하면 마지막 점도 위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뭐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죠. 무한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거를 어떤 점으로 쭉 주든지 아니면 직선으로 주든지 뭐 곡선으로 주든지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 얘기야. 7장이. 공간상에서 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그 연결 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은 그걸 종합해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장이 맨 마지막에 힘제어라는 게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힘제어가 5장에 있는 속도와 스태틱 포스가 힘이니까 그거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힘제어까지 하는 거고요. 실습은 주로 매트랩을 쓴다라고 했고 숙제 매 챕터 끝날 때 보면 숙제 중에 매트랩 숙제도 있어요. 매트랩 숙제 한 문제 풀면 뭐 가점 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트랩 숙제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하면 좋아요. 수업 시간에도 기회 되면 보여줄 거고요. 매트랩을 쓰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좀 수학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 수식만 풀면 3, 4, 5, 뭐 3 곱하기 5는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현타 오거든. 그럼 그럴 때 매트랩으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주는 뭔가 이런 걸 딱 보여주면 이래서 그 수식이 나왔구나. 그 수식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을 쓸 거고요. 여기 시간이 허락하면 로스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쓸 거야. 오케이? 근데 기회 되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게 가장 파퓰러하고 일반적인 로봇 팔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팔, 로봇 암, 근데 그거보다는 머니퓰레이터 같은 얘기예요. 로봇 팔, 로봇 암, 머니퓰레이터, 로봇 머니퓰레이터 다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머니퓰레이터, 로봇 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쿠카라는 이제 회사의 제품이고요. 최신 제품이에요. 이게 2018년도인가? 2000년도 근처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목이 모던, 그러니까 요즘 거란 얘기죠. 7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점점으로 이게 슬래시로 연결했으니까 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의 단어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7개의 한국말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자유도를 갖는 로봇이에요. 얘는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지금 여기 잠깐만요. 준비했잖아. 이게 지금 테슬라 공장에 쓰이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건 장난 뭐 위트가 있는 건데 로봇마다 다 이름 붙였어요. 얘는 아이스맨, 그리고 울버린이라는 이름으로도 얘랑 똑같은 애가 2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이름 그냥 붙인 거야, 재미로. 근데 얘가 왜 여기서 말하는 7이냐? 여기서 말하는 7이 무슨 의미냐? 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돌아가는 부위가 7개란 얘기예요. 근데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보통 우리 제어든 전자과에서 돌아가게 만든다, 움직이게 한다? 그럼 100% 모터예요. 100%라고 하면 안 되지. 99% 모터예요. 오케이? 그 모터가 7개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모터가 여기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이 바닥에 딱 고정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안 움직여요. 여기는 이제 책상 위에다가 뭐 책상 같은 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볼팅으로 여기를 꽉 고정시켰고 안 움직이고, 그거에 비해서 요 위쪽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게 한 축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또 한 축으로 돌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한 축으로 돌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도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여기 볼트로 돼 있잖아요. 카바죠. 카바로 씌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축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축으로 돌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축으로 돌아요. 그럼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7축 로봇 팔, 7축 머니플레이터. 그런데 그 축 대신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요. 딱 그냥 직역을 해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예요? 한글 자유의 정도. 얼마나 자유롭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돈단 얘기죠. 어디 구속되어 있지 않고 돈단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7개의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7개의 모터를 써서 7개의 관절이 존재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여기 소개 자료 다음 2장에 위치와 방위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위치라는 개념은 여러분 많이 써요.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포지션, 위치고요. 방위는 앵글이라고는 안 쓰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요. 그렇죠? 그것만 좀 헷갈리지 말고요. 그 개념은 뭐 너무 쉬운 거라 이건 뭐 특별히 추가 설명은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프레임이라면 좌표계, 요게 중요한 얘기야. 좌표계, 프레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런 얘기 했어요.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XY 평면,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죠. 혹은 Z축까지 추가하면 XY, Z로 이루어져 있는 직각 좌표계 할 때 그 개가 철자가 딱 적어져. 겨이 그 저철자 있죠? 그걸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물론 가끔 코오디네이트라는 표현도 써요. 좌표계를 코오디네이트, 프레임 약간 섞어서 쓰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거를 프레임 여기 써있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or 프레임 같은 얘기라는 얘기지. 그죠?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요 앞에 아이스맨이라고 하는 그 7축 로봇을 보면 아까 바닥에 고정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밑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축은 여기 이렇게 Z축으로 고정시키고 이건 X축이라고 여기 Y축으로 했네요.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여기를 보통 원점이라고 하죠. 이 좌표계의 원점은 움직이지 않죠. 바뀌지 않지. 절대. 대신 여기에 이 관절 아까 움직이는 관절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윗부분에. 얘는 어때요? 얘는 원점은 그대로 있어요? 요 바로 위는 원점이 있지. 그대로. 대신 뭐가 움직여요? 회전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계를 관절에 붙인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면 여기는 내가 여기다가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회전뿐만 아니라 움직이기까지 해. 왜? 여기가 움직이면 이 전체가 팔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위치도 움직이고 각도도 좀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좌표계예요. 그러면 좌표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는 얘 혹은 이것보다 밖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월드 좌표계를 하나 붙여놔요. 이렇게 이걸 O라고 불러요. 기준이다. 절대 안 바뀌는 좌표계 하나 딱 놓고 나머지는 다 위치 혹은 방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 로봇 제어공학에서 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치, 절대 변하지 않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느 관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거의 중간고사 전까지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좌표 변환이 주로 많은 일을 해요. 오케이? 그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좌표계가 여러 개가 보여요. 딱 봐도 이거 하나 있고요. 이거는 잘 안 움직인다라고 그랬죠.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대상 물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상 물체. 내가 이 로봇이 이 팔끝, 이 손끝이 얘를 집어야 돼. 얘를. 혹은 얘를 집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교수님 뭐 손끝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야. 그거야.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이 손끝에 좌표계가 있어. 이렇게 생긴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를 이 물체가 있는 이 좌표계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야. 손끝의 좌표계를 물체가 있는 좌표계로 움직여라. 그러면 결국 그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로봇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는 로봇의 관절에 붙어 있는 좌표계를 내가 원하는 좌표계로 움직이게 해서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어떤 물체의 좌표계로 이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걷는다? 발 4개로 걷는다? 그러면 손끝의 좌표계를 움직여서 여기 있는 좌표계의 위치를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좌표계 변환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기구학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구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구학은 영어로는 키네마틱스예요. 이제 밑에는 써놨는데 여기는 내가 실수로 키네마틱스죠. 그쵸? 이거를 기구학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부를 거고요. 나도 이제 이렇게 부를 거고 이거는 자 운동을 일으키는 힘을 고려하지 않아. 힘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힘을 고려해야지. 세상에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안 좋은데 대신 뭐가 좋아요? 쉬워. 힘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F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뉴턴 역학을 주로 할 거라고. F는 뭐예요? ma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힘을 가하면 질량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가속을 하거든요. 혹은 가속을 시키려면 무조건 힘을 줘야 돼요. 그게 뉴턴의 기본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A를 일으키는 F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게 쉽다는 얘기잖아요. 뭐 힘하고 가속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쉬운 부분만 여기서는 하겠다. 기구학에서는 쉬운 부분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취급하는 과학이래. 이상하잖아. 아니 F 이꼴 MA에서 A하고 F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 즉 A를 얘기하겠다?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A를 신경 안 쓰고 V, 속도하고 위치, P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물론 당연히 절대적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려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해야지. 당연한 건데 그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요거는 잠깐 신경 안 쓰고
대신 위치, 금방 얘기했죠. 위치를 보통 이제 P라고 쓰고요. 속도, V라고 쓰고요. 여기 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가속도 A도 신경을 쓰고요. 이런 것들의 고차 미분. 미분 나오네. 또 어려워지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분이 이렇게 어려운 미분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뭐 이런 느낌? 그것만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구학은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좀 쉬운 방향으로 가속도랑 그러니까 힘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쉬운 것만 하겠다. 그래서 기구학만 갖고 과연 그럼 로봇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냐? 안 돼요. 기구학만 갖고 해석하면 좀 뭐랄까 굉장히 느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빨리 움직이면 급가속 급감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느리면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고 천천히 감소하면 A를 약간 좀 뭐랄까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A보다는 그러니까 힘을 F를 좀 무시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구학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봇의 구조를 링크하고 관절로만 생각을 해요. 이건 쉬운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사람 팔을 기준으로 보면요. 자, 움직이는 부위는 여기만 움직이죠. 여기 팔꿈치. 요걸 관절이라고 봐요. 영어로는 조인트예요. 조인트 깐다는 얘기 있지? 그거. 조인트, 어깨 조인트. 그러면 조인트하고 조인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여기 뼈죠? 뼈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얘를 링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링크하고 조인트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쉬워지죠?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줬던 아이스맨, 쿠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막 모양이 막 이랬잖아. 그것도 단순화시키면 막대기 같은 링크, 절대 휘지 않는 막대기 관절, 막대기 관절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 와중에 힘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아주 쉽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관절의 종류는 우리가 아는 관절의 종류는 회전 관절이에요. 주로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해요.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해서 R을 많이 써요. 대표하는 걸로. 그러니까 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 몸에서 조인트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레볼루트 도는 방향이에요. 직선으로 움직이는 조인트 못 봤죠? 직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혹시 그 넷플릭스 봤어요? 원피스?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그 늘어나는 거, 그 늘어나고 주는 거, 그거는 프리즘이죠. 근데 프리즘 관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영어로 다 쓰세요. 프리스매틱 조인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직선 운동하는 관절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서 볼 수 있는 프리스매틱 조인트는 없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강의자료 갖고 왔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프리스매틱이니까 얘는 이제 약자라기보다는 대표하는 글자로 P를 쓰겠죠. 얘는 주로 전위 한자라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영어가 쉬워. 위치가 바뀌었다, 움직였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혹은 조인트의 오프셋이 비슷한 얘기인데 조인트의 오프셋이 변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는 관절이다 라고 보면 되고, 혹시 몰라갖고 여러분 걱정돼서 내 강의 자료를 이걸 갖고 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 밑에 여기는 또 직동관절이라는 또 단어를 썼네요. 쓰지 마세요. 회사 가서 어디 교수님이 직동관절이라고 그랬다. 절대 그러지 마. 프리스매틱. 여기는 회전관절은 그냥 회전관절이라고 쓰지만 뭐 레볼루션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구관절 이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엉덩이가 이 구관절이야, 여러분. 어깨, 이게 구관절이야. 오케이? 어깨하고 엉덩이가 구로 됐어요. 그래서 얘가 좋은 게 요거 하나인데 이렇게 생긴 되게 컴팩트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이 자유도가 되게 높아. 이 2개 이상 나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깨를 그냥 예를 들면 어깨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느 방향으로? 이거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움직이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 와중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다른 여기 이걸 쓰는 거지.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이거 되네? 이것도 다른 관절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어깨 관절이 구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깨 빠진다는 표현 쓰죠. 왜냐면 이렇게 잡고 있거든, 어깨 관절을. 근데 이거 이렇게 뽁 빠지는 거 뚝 끼면 되겠죠. 엉덩이가 그래서 제일 이건 삼관절이죠. 얘는 잘 보면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요. 발을 이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잖아.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 제일 복잡해. 엉덩이 관절이. 오케이? 우리 몸에서 삼관절짜리는 엉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프리스마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거고요. 저거 갖고 만든 로봇이 좀 이따 아예 그냥 설명을 할까요? 요런 거. 저게 지금 직교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칼테시안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관절이 전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약간 옛날 프린터 느낌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공장에서 많이 쓰여요.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왜냐면 정확하거든. 이거는 그리고 직관적이야. 너무 쉬워. 왜? 직선이 90도씩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직교 로봇이거든.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러니까 쟤는 이쪽 축은 X축이고요. 이거 X축이고요. 이거 Z축이고요. 이거 Y축이에요. 바로 매핑이 딱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3cm, Y축으로 5cm, Z축으로 2cm 움직여요. 그럼 바로 그냥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X, Y, Z가 바로 그냥 그대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제어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섞은 거죠. 얘는 뭐예요? 위아래로는 직선이야. 그쵸? 근데 밑에는 돌고 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원통형? 그쵸? 얘는 회전해요.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고요. 원통형이니까.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앞뒤로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이걸 사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나는 이제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나는 회전하니까 R이죠. 근데 이렇게는 프리스매틱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건 별로 본 적은 없죠. 이건 이제 주로 어디서 쓰냐면 그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갖고 여기다 옮겨주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또 옮겨주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 두 개는 주로 공장에서 쓰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요. 이것도 구형 로봇인데 얘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약간 여러분 대포 생각하면 돼요. 포 이렇게 돌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도 되죠? 앞뒤로는 이제 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약간 구 모양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도 되고 앞뒤로도 움직이니까 약간 반구 형태로 움직일 수 있죠. 그거를 구형 로봇, 폴라 로봇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쓰이고요. 제일 파퓰러한 게 이거예요. 스카라 로봇. 얘는 이름이 특별하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회사든 어디든 여러분 로봇 개발하는데 스카라 로봇 어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스카라 로봇 되게 파퓰러한 거예요. 얘는 RRPR이에요. 여기는 딱 보면 여기 고정돼 있죠. 여기 볼트로. 여기 회전하니까 이거 R이죠. 그리고 요 끝에 여기가 또 도네요. 이렇게 도는. 그럼 또 R이네요. 그리고 나서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P네? 그리고 끝에 가서 돌아요. R이네? 그래서 RRPR. 오케이? 그럼 얘는 공장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이쪽 테이블에서 집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유용하죠. 오케이? 그래서 전자제품 조립, 공장 라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직교 로봇이랑 스카라 로봇이 내가 봐서는 공장에서 제일 파퓰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저 다관절 로봇이에요. 아티큘레이티드 로봇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면 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어. 사람 손보다 더 자유도가 높아.
더 많이 할 수 있어. 사람은 손이 안 닿는 그게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더 회전 못 하잖아. 관절 더 범위가 어느 이상 못 하죠. 여러분 제일 짜증난 게 등 못 끄, 어느 이상 못 끄지. 그 왜 그래? 그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우리 수업을 듣고 나면 왜 여러분 손이 등을 못 끄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런데 저런 다관절, 공장에서 쓰는 다관절 로봇들은 다 돼요. 뭐 변형도 되고 설계만 잘하면 되고요. 얘는 주로 레볼로 조인트만 써요. R. 6개 쓰면 6축. 근데 아까 푸카 로봇 받으면 7축이었죠? 걔는 7축. 그럼 교수님 왜 6축이고 어는 7축이고 사람 손을 잘 보면요. 6축이에요. 사람 손이. 아까 이 어깨 3축, 1축, 손목이 2축이야. 손목 이건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손목은 못하지. 손목 이렇게 돌 수 있어? 근데 되는데? 이거는 딴 데서 하는 거야. 딴 관절을 이용해서 이걸 돌리는 거고 잡고 나서 이거 말고 또 어디 돼? 이건 좀 된다. 그치? 2축밖에 안 돼요. 손목도. 2축, 1축, 3축 합치면 6축이야. 그러니까 사람 손은 6축이라고 봐요. 팔은 참. 다리도 6축이고요. 근데 아까 그 쿠카 로봇은 몇 축이라고 했어요? 7축이랬잖아. 그게 뭐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팔은 6축인데 그거보다 한 축 더 높아. 그러니까 더 자유도가 높은 거죠. 왜냐면 아까 자유도라는 게 프리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등 긋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별 희한한 자세를 다 취할 수가 있고요. 뭐 교수님 7축이 아니라 8축 돼요. 9축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축 하나 넣을 때마다 모터가 하나 추가되잖아요. 비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래서 안 쓰는 것 뿐이지 6축, 7축 근데 오히려 한 축 빼는 경우 많아요. 5축 그런 로봇팔 많습니다. 이게 제일 파퓰러하고 이번 학기는 이걸 주로 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봐서는 교수님 공장에서 쓰는 건데 이거를 작게 만들면 사람 로봇 팔이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의 팔이 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보여줬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종 로봇이나 여기 뭐지? 머리 형태의 팔 있죠? 걔네들이 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다관절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다관절 로봇 4개를 잘 조합하면 그냥 4종 로봇, 우리가 알고 있는 말처럼 생긴 혹은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렇게 팔을 뒤집으면 다리야. 여러분 팔하고 다리하고 진화론적으로도 봐도 원래는 앞발 뒷발이었다가 어느 순간 사람은 직립보행을 했잖아요. 앞다리를 들었잖아. 그리고 뒷다리만 갖고 걷는 걸 했고 그러면 앞다리가 놀잖아. 앞다리가 놀면서 뭔가 이런 뭐 열매를 따고 뭐 사냥을 하다 보니까 손이 원래는 다리였는데 앞다리였는데 이게 점점 바뀌어갖고 발가락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짧아지고 앞다리에 있는 조그만한 손가락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점점 유연해지고 잘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 손은 점점 뭔가 물체를 조작하는 용도로 앞다리는 앞손이 되고 팔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뒤는 계속 그대로라 발가락 갖고 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치? 뭐 조금 뭐 다른 거 정도 잘하면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 팔을 살짝 뒤집어서 밑으로 향하게 하면 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봤던 그 막 뛰고 달리고 하는 하는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은 저거 4개 쓰면 돼요. 2개는 팔처럼 쓰고 2개는 다리처럼 쓰고.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디자인은 달라져야 되겠죠.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밑에 다리에 해당하는 팔은 조금 더 크고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팔에 해당하는 로봇 팔은 조금 더 좀 가볍게 만들고 뭐 조작하기 쉽도록 손가락을 좀 더 관심 기울이고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병렬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패러럴 로봇, 뭐 스튜어트 플랫폼 이런 표현 쓰는데요. 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냐면 게임할 때 많이 써요. 여러분 레이싱 게임 혹시 할 때 보면 그냥 레이싱 게임은 화면에 이거 뭐 휠 정도만 붙여서 하는데 유튜브에 가서 조금 좋은 좀 장치 비싼 거 좀 쓰는 사람들은 의자가 움직이지. 막 이렇게 의자 움직이면서 하는 거.
그때 쓰는 게 병렬형 로봇, 패러럴 플랫폼, 저걸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얘는 딱 요 위에 얹히기 좋게 생겼어. 그 얹힌 거를 요 관절이 지금 6개인데 6개가 받쳐주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뭔가 무거운 거를 딱 받쳐줄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게 요 위에 있는 걸 뒤집을 수가 없어. 얘는 딱 잘 생각해보세요. 요 위에 뭐가 있어. 그거를 요 밑에 쪽으로 뒤집고 싶으면 요 판이 뒤집어져야 되잖아. 180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못 뒤집어, 구조상. 그러니까 얘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대신 레이싱 같은 거, 왜 레이싱 의자, 그 게임의 의자 보세요. 의자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잖아. 끽해봐야 움직여봐야 뭐 이 정도 움직이고 이 정도 움직이고 약간 돌 수는 있어. 이 정도. 끝. 그쵸? 근데 이렇게는 완전히 확 뒤집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특별한 용도가 있는 로봇이고, 이번 학기는 우리는 주로 이것만, 다관절 로봇만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또, 자유도는 이제 얘기했으니까요. Degree of Freedom. 약자로 DOF라고 많이 쓰여요.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말단 효과 장치라고 쓰는데요. 그냥 말단 장치라는 말 쓰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옛날 영어지. 옛날 영어를, 그러니까, 아니다. 영어를 옛날식으로, 한자로, 억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단이는 뭐야? 말단이. 끝에란 얘기죠? 그래서, end. 말단이 end거든. 장치가 이펙터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는 말단 장치라는 말 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많이 써요. 엔드 이펙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손이야, 여러분. 로봇,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손이야. 근데 로봇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손이라고 부를 수 있어? 요거 2개인데? 이거 손이라고 부르기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을 포함해서 이 끝에, 로봇 이 끝에다가는 여러 가지를 달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그냥 아예 달아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이 이거 뭐지?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이는 역할만 하고 푸는 역할만 하면 그걸 굳이 손 5개짜리 만들어 갖고 드라이버를 집어 갖고 막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냥 아예 손끝에다가 그냥 드라이버처럼 달아 갖고 그냥 그르륵 하면 되게 쉽잖아요. 가격도 싸고 제어도 훨씬 쉽고. 그래서 끝에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로봇 핸드라고 안 붙이고 엔드 이펙터라고 붙인 거야. 끝에 여러 가지를 달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엔드 이펙터라는 표현 이번 학기에 가끔 쓰일 거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기구학은 기구학이야. 앞에 설명한 힘을 고려하지 않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정방향 기구학이에요. 정방향이라는 거를 영어로 보면 forward kinematics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니플레이터의 말단 효과 장치,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위를 계산하는 정적인 기구. 너무 어렵다. 짜증나죠?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세 가지 써놨죠. 두 번째, 한 세트의 관절각이 주어졌을 때 기초계에 대한 공국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 세 번째, 관절 공간에서 표시하는 것을 직교좌표 공간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정방향 기구학은 그냥 팔로 생각하면 여기 관절을 30도, 여기 관절을 30도, 여기 관절을 30도를 만약에 이렇게 관절마다 내가 각도를 주어. 그러면 결국 내가 이 관절을 30도, 이 관절을 뭐 45도, 이 관절을 20도 하면 내가 이렇게 입력을 주면 이 끝에가 위치가 바뀌죠. 이랬다가 내가 여기 뭐지 팔꿈치 관절을 45도에서 60도로 바꿀게요. 이러면 또 바뀌죠. 그거야. 관절 각도를 내가 주면 엔드 이펙터의 요 좌표가 바뀌는 거를 해석하는 게 이 정방향 기구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3가지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머니플레이터의 말단 효과 장치의 위치와 방위를, 그쵸, 금방 얘기한 거죠. 계산하는
정적인 기구학. 왜냐하면 기구학 자체가 정적인 기구학만 우리 한다라고 했으니까, 신경 안 쓴다라고 했으니까. 혹은 한 세트의 관절각이 주어졌을 때가 아까 설명한 거지. 내가 이 어깨 관절에 30도, 팔꿈치 관절에 20도, 손목 관절에 15도라고 하는 그 관절각도 이 세트지. 30도, 20도, 뭐 15도 이거 세트죠. 한 세트를 주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움직여갖고 엔드 이펙터가 어딘가로 갔겠죠?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절대 움직이지 않는 월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관절각도 뭐 20도, 20도, 20도였을 땐 여기였는데 30도, 30도, 30도로 바꾸니까 이 위치로 갔어. 그러면 월드 좌표계 입장에서 이 끝에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 얘기죠. 두 번째. 한 세트의 관절각이 주어졌을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기초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에 대한 공구가 손끝이 공구예요. 손끝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을 달면 손이고, 그쵸, 손을 달면 손이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 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드라이버를 여기다 그냥 달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말단 효과 장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공구계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주면 이 손끝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정방향 기구학이다. 또 다른 말로는 관절, 공간, 여기서 공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관절 공간에서 표시한 것을 직교좌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바로 위에서는 세트라고 했지. 저기 두 번째 보면 여기는 세트라고 불렀는데, 얘는 세트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걸 스페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냥 단지 그 얘기야. X, Y, Z, 혹은 뭐, 여기는 각도가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이름 붙인다면, 세타1, 세타2, 세타3를 묶어놓은,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 배열이겠죠? 어레이 같은 거겠지? 값 3개짜리? 걔를 공간이라고, 관절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끔. 그러니까, 뭐, 어레이, 세트, 공간.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관절 각도를 쭉 주면, 그거를 직교좌표 공간으로 바꾼다? 손끝이 어딘가에 움직이면 여기는 아까 그랬잖아. 직교좌표라고. XYZ로 이루어진 직교좌표로 된다고. 그럼 이 공간에서 어느 위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줬더니 위치가 바뀐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정방향 기구학이 여러분 쉬워요. 해보면 알겠지만 저게 좌표 변환이야. 그래서 맨날 우리 이제 초반에 짜증 좀 나겠지만 좌표 변환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나와요. 역기구학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forward kinematics의 반대죠. backward kinematics가 원래는 맞는데, 그러니까 forward 했으니까 backward가 맞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backward란 말 안 쓰고 inverse라는 표현을 써요. 뒤집어진 거야. 그럼 반대가 뭐예요? 아까 내가 뭐랬어? 포워드는 내가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를 주면 손끝이 어디로 움직여요? 이걸 하는 거라면 반대로, 그 반대로 뒤집으면 손끝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요. 여기를 몇 도, 여기를 몇 도, 여기를 몇 도로 해야 돼요. 그게 인버스 키. 자, 그 얘기를 또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쓰죠. 머니플레이터 말단 효과 장치의 위치와 방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진 위치와 방위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관절각을 구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또 다른 말로는 3차원 직교 공간의 위치에서 로봇의 내부적인 관절 공간의 위치로 매핑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치? 말이. 기구학 방정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해가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막 짜증 확 나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 각도를 몇 도, 여길 몇 도, 여길 몇 도를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내가 각도 몇 도, 몇 도, 몇 도 주면 딱 고정되잖아요. 뭐 내가 여기 10도, 10도, 10도 줬는데 얘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어? 아니잖아. 10도, 10도, 10도 주면 무조건 여기죠. 그러니까 뭔가 각도를 정해주면 위치가 딱 고정돼. 포워드 키네매틱스에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게 풀리니까. 근데 인버스는 뭐가 문제냐면,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손끝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답이 몇 개가 나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답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손끝은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끝은 맞으니까. 그치? 지 맘대로. 이건 뭐예요? 해가 무한대지. 어떻게 보면. 해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보고 노트북을 터치하래. 절대 안 되잖아. 팔이 짧아갖고.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걸 우리는 알지만, 로봇한테 그 명령을 주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 아니야. 착하니까 애들이. 이거 안 가. 답이 없고, 어떤 경우는 답이 많고. 또 어떻게 쉬우면 답이 딱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인버스 키네매틱스하고 포워드 키네매틱스라고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로봇을 왜 했어? 왜 쓰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손끝이 중요한 거겠죠? 여기 내가 펜을 잡고 있는데 이 펜을 컨트롤을 해서 잡아갖고 이쪽으로 움직여라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야. 로봇한테 시키는 일이 야 이거 집어갖고 이쪽으로 옮겨. 이게 여러분이 로봇한테 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인버스 키네매틱스잖아. 근데 아쉽게도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되게 어려워.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면서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럼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어떻습니까?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자 각도를 얼마 주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입니다라는 거를 바로 딱 정해지니까 이거는 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여요. 아 내가 보니까 로봇이 여기 있는데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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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해보니까 여기로 움직이네? 아 오케이 다시 10도 20도 30도로 해볼까? 이렇게 움직이네? 아 다시 이런 용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가상 실험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많이 쓰이고요. 실제 여러분이 로봇을 제어를 해서 어딘가 뭘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인버스 키네매틱스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명과 모든 얘기고요. 아까 이게 비선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전자공학에서 하다가 뭐 비선형 나오면 짜증 확 나야 돼.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기구학 방정식을 우리 같이 풀 거예요. 수식을. 근데 얘가 선형이면 너무 좋아. 선형이면 답이 금방금방 풀린다는 얘기인데 여기 비선형이에요. 좀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구하는 게 어렵거나 아예 못 구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말고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 기구하게 해가 존재하는 공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죠. 답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기까지는 못 가잖아. 그거는 작업 공간이 안 되죠. 내가 내 손끝이 내가 팔을 제어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이 정도지? 그쵸? 근데 또 등 뒤는 또 여기까지 안 되잖아. 여기는 또 못 가지. 그럼 작업 공간에서 벗어났죠? 이거를 다 내가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뭘까? 이 3차원 공간에서 표시를 해보면 약간 뭐 튜브처럼 보이겠지. 그치? 이것도 여기도 어느 이상 더 안 가잖아. 이쪽 팔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이하로는 또 내려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하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오케이? 그걸 또 어렵게 멋있게 말하면 기구하게 해가 존재하는 공간. 근데 뭐 간단하게 손이 닿는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코비안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기구학 할 때 힘은 신경 안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위치하고 속도만 한다라고 했는데 자코비안은 그런 정적인 위치, 뭐 포지션만 변하는 걸 하다가 운동 중에 속도가 있는 경우에 해석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행렬값인데 방법이라고 보면 돼. 쉬워. 그래서
아까 관절 공간에서의 속도를 직교 공간의 속도로 매핑하는 거. 근데 아까 여기 바로 전에 있는 기구학하고 잘 엮어보면 기구학이 아까 여기 관절 공간에서 표시한 것을 직교좌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치에서 위치로 가는 거야. 각도에서 위치로. 그쵸? 각 관절의 각도로 손끝의 위치를 생각한다고 보면 자코비아는 각 관절의 속도로, 그러니까 여기 이거지. 여기를 속도를 내가 뭐 회전 속도는 뭐 보통 라디안 퍼 세크로 하니까 0.1 라디안 퍼 세크로 팔꿈치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 손끝이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게 자코비안이에요. 그쵸? 아까 기구학에서는 각도를 위치로, 근데 여기서 자코비안은 속도를, 각속도를 속도로, 오케이? 그렇게 바꾸는 게 자코비안이고, 그런데 자코비안이 거기서만 멈추면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힘까지도 유추가 돼요. 힘, 토크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코비안 그냥 속도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 같고, 아까 내가 어렵다라고 했잖아. 기부학은 힘은 신경 안 쓴다라고,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기 힘도 알 수 있어요. 힘하고 토크도. 그래서 자코비안은 확장이 돼서 되게 좋아요. 아까 설명한 이거죠. 각 관절에서, 그쵸? 여기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손끝이. 그럴 경우에 이 관절과 이 관절과 이 관절은 몇 도로, 세타1은 몇 도, 세타2는 몇 도, 세타3는 몇 도로 움직여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했죠. 오케이?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자코비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타1을 여기 위에 점 찍으면 뭐예요? 미분이죠? 그러니까 각속도지. 세타1 각속도, 세타2 각속도, 세타3 각속도로 움직이면 요 손 끝이 엔드 이펙터가 속도 V하고 오메가는 회전각 속도겠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는 게 자코비안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특이성이 있어요. singularity라고 하는 특이점이라는 표현, 특이점이라고도 하고요. 특이성이라고도 하고, singularity. 뭐냐면 역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반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각도 얼마에 각도 얼마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가 인버스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몇 도면 됩니까? 그런데 아까 인버스가 가끔 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 어떤 경우에 여기를 손을 뻗어서 노트북을 터치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주면 못 가잖아. 그런 경우에 그 점은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그 위치는 그렇게 하는 성질이 특이성이에요.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팔을 뻗었는데 갈 수 없거나, 그러면 여기서 특이점이 뭐예요? 여기가 특이점인 거지. 여기 이상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이거는. 물리적으로 못 가든 답이 없든 뭐 아무튼. 그거를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동력학은 여기서는 많이 다루진 않을 거야. 다이나믹스라고 영어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학기에서는 키네매틱스, 인버스 키네매틱스, 자코비안, 요거를 그거 말만 이해해도 나는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다이나믹스로 넘어가요. 다이나믹스는 운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얘기예요. 힘에 대한 얘기.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정력학 할 때, 키네마틱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힘을 뺀 운동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로봇을 제어하려면 힘도 알아야 되고 위치에 대한 얘기도 알아야 되니까, 실제 로봇을 정말 제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키네매틱스와 다이나믹스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그 로봇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 보스톤 다이나믹스잖아. 걔네들은 동력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야. 힘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회사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다가 다이나믹스를 넣은 거예요. 보스톤 다이나믹스.
보스턴이니까 거기 유명한 학교 있지, 공대. 보스턴에. MIT가 거기 있거든? MIT 출신이 만든 회사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 머니플레이터를 정지 상태에서 봐, 가속시켜. 말단 장치가 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감속하여 정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속도 하고 감속도 해야 돼요. 결국 그걸 하려면 관절에 있는 모터, 액추에이터를 또 다른 말로 모터인데 관절의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터는 자동제어 때 배웠는데 모터는 뭐예요? 전압을 주면 토크가 전류를 주면 토크가 만들어져요. 저 모터식이 T는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토크를 제어를 해요. 결국 뭐예요?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속하고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모터를 전류 제어해 갖고 토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속도와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토크로 어떻게 모터를 제어해야 정확하게 되느냐를 생각하는 게 다이나믹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력학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해야 정석이야. 알겠죠? 자, 이거는 아까 싱귤러리티를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1인칭 게임 중에 여러분 게임 안 하나? 이거는 이제 이거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저기 그 비행기에 달려 있는 기관총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돌아요. 그쵸? 여기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걸 아지무스라고 부르는데 나도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엘리베이션이야. 그 축이 두 개죠? 이 회전축하고 요 회전축이 있어요. 이건 필요 없지 뭐. 기관총이 뭐 이렇게 필요해? 이 축은 필요 없는 거야. 이거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돼.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적기가 와요. 적기가 오다가 이렇게 하다 내 머리 위로 딱 고정되잖아요.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의 회전축은 그러니까 축이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회전할 때는 회전축이 이거잖아. 내 머리 위로 회전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럼 이거는 회전축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서 요 위에 딱 고정이 되면 여기서는 요렇게 도는 거랑 요렇게 움직이는 거랑 축이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한 축이 없어진다라고 봐요. 그게 싱귤러리티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자 보세요. 게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게임하면 바로 느껴. 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정시키는 순간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 의미를 가져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적기가 날아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끝에 가서 여기 살짝. 그럼 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되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저게 1차 대전 때 저거 설계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거 실전에 써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야.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적기가 그러니까 적기 입장에서는 얘한테 가까이 가야지 총을 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접근하면 돼요? 머리 위로 접근하면 나를 제대로 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서로. 그래서 항상 머리 위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론이 발달하는 거죠. 되게 웃기긴 한데. 자, 이게 아까 말하는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냐면, 관절의 토크를 제어해서 이 엔드 이펙터의 뭐 속도 혹은 가속도를 얻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자, 중간에 7장인가에 보면 궤도 생성이 있어요. 궤도 생성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만약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직선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 궤도를. 혹은 궤적을. 그거를 할 거고요. 이왕이면 부드러운 게 좋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7장에서 다루죠? 그때가 설명하고요. 여기 설명 있었구나. 스카라 있었네요. 아티큘레이트도 있고, 이제 이걸 직교좌표계를 아까 직교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로는 겐트리 로봇이라고 많이 불러요. 스카라, 이건 스카라 이름을 이제 따로 저희가 하도 많이 쓰니까 아예 이름을 정해놨어. 이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게 하는, 그치? 자, 손끝이 A 지점에 있는데 손끝을 제어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궤적을 타고 요 B 지점까지 움직이게 하는 게 이번 학기 여러분의 목표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토크 제어, 아까 다이나믹스를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자, 지금 제가 50파운드니까 몇 킬로지? 1파운드가 450g 정도잖아. 그러면 50파운드면 한 25kg? 25kg? 25kg짜리.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뭐 굉장히 무거운, 이게 뭐 무겁진 않지만, 이걸 이렇게 한 거랑, 위치는 똑같잖아. 그쵸? 그런데, 어때요? 이 관절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여기 뭐, 위치 제어만 하면 되잖아. 딱 여기 각도만 딱 맞추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게 때문에 힘들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유지하려고 여기에 힘을 주죠. 힘을 준다는 얘기는 이 관절에 토크를 내가 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한 키네마틱스만 한다고 하면 이걸 못 잡아요. 잡아도 이렇게 처지거나, 물론 처지면 안 되니까 위치를 보정을 하겠지. 내려가네, 다시 올려야지, 뭐 이렇게 제어를 하겠지만 제대로 된 이 제어가 안 돼요. 혹은 여러분이 위치 제어를 그냥 하면, 지금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 사람은 그러니까 위치하고 힘을 동시에 제어한다는 의미를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은 키네매틱스하고 다이나믹스를 같이 하고 있어.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위치만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으면 눌러야 되지. 누르면서 위치를 제어하니까 내 글씨가 써지는 거잖아. 그리고 살살 쓸 수도 있고 되게 세게 누를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위치적으로는 내가 이걸 뚫고 갈 수도 없고, 이걸 띄우면 바로 안 써지니까, 위치는 똑같아요. 내가 세게 누르나, 살살 누르나, 위치는 똑같은데, 이 표면에 가하고 있는 거 힘이 완전히 다르죠. 힘을 아예 안 주거나, 힘을 엄청 주거나. 그치? 그게 바로 다이나믹스야.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 그래서 이번 학기는 다이나믹스는 가볍게만 할 거예요. 선형 위치 제어. 일단 선형이란 말 딱 들어가면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머니플레이터는 링크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나 토크를 공급하는 액추에이터에 의해 구동된다. 당연한 거지. 모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전류를 줘야 토크가 만들어지고, 그 토크가 만들어져야 관절이 가속을 해서 회전을 하고, 각 관절이 회전하면 엔드 이펙터가 움직이겠죠? 그 얘기잖아. 따라서 원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토크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동력학이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쵸?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값을 이용해서 위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여 액추에이터의 토크 명령을 계산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사람이 내가 여기서 물건을 잡을 때, 얘를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얘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으로 계속, 그러니까 눈이 센서인 거지. 카메라 센서잖아, 눈은. 그러니까 얘 갖고 계속 얘를 보죠. 보면서 뭐래요? 내 손끝도 보고 있죠? 보면서 뭐래요?
얘가 위치가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내 이 손끝이 여기 이쪽 물체까지 가려면 뭐 더 뻗어야 된다. 뻗으려면 여기 관절을 더 뭐 각도를 키워야 되고 여기 각도는 좀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걸 하겠죠. 이 제어를 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계속 위치 제어를 한다는, 이 손끝의 위치를 제어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치와, 그쵸?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주는 이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걸 통틀어서 선형 위치 제어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동력학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선형이에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비선형이야. 그렇지만 비선형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처럼 제목이 선형이라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는 비선형이거든. 그러니까 비선형이면 너무 어렵고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사해서 풀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선형으로 근사해서, 그러니까 대충 푼다는 얘기지 뭐. 해서 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 자, 비선형 위치 제어를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 하면 좋지. 왜? 더 정확하니까. 더 정확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자, 힘 제어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이게 접촉했을 때 접촉하는, 잘못 썼네요. 접촉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위치 제어하고 같이 쓰인다라고 그랬죠. 힘하고 위치 제어 두 개 같이 쓰면 돼요. 그거를 같이 쓰는 거를 혼합 제어, 믹스드 혹은 하이브리드 컨트롤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위치 제어죠. 이게 바로 힘 제어죠. 그렇죠? 아까 표면을 따라 어떤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정말 대단한 거야.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저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제어를 하고 있어. 위치 제어와 힘 제어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그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으로만 닫고 내가 여기 세게 눌렀는데 모르죠? 그걸 아는 방법이 뭐예요? 손의 이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오만 센서를 다 쓰는 거야. 여러분 손의 감각 없이 여기에 일정한 힘으로 주는 거 못해요. 손의 감각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갑 되게 두꺼운 거 있잖아. 되게 두꺼운 거 끼고 뭘 하잖아요, 작업을. 접촉하고 이런 힘하고 위치 동시에 하는 거 못해, 힘제어 못해. 손의 감각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센서를 같이 써요. 그래서 보통 여기 힘제었을 때는 요 끝단에 말단 장치 이쪽에다가 토크 센서를 많이 달아요. 그런데 토크 센서를 달면 해결되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토크 센서가 너무 비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에요. 로봇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인데 센서가 만약에 천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겨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각 관절의 토크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힘을 받으면 결국 그 힘 받은 게 여기로 전달되거든. 그치? 근데 이 힘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모터에 아까 전류랑 비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토크하고 전류가 비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전류를 측정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토크를 유출을 하고 그 유출된 토크를 이용해서 손끝의 토크도 유추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게 전류 제어라고 부르는데 쉽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끝에다가 토크 센서 다는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로봇 프로그램은 많이 쓰는 게 C++, 파이썬, 매트랩, 로스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 환경이긴 해서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로봇은 모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모터를 실제 제어하는 거는 C나 C++로 제어를 해요. 왜냐면 굉장히 실시간성이 중요해요. 굉장히 빨리빨리 제어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파이썬은 느려요. 굉장히 느려. 그래서 파이썬으로 로봇을 모터를 제어할 수는 없어. 물론 뭐 요즘 한다고 하는데 못해. 아직까지 내가 봐서는 마음에 드는 솔루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터는 C++로 제어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아까 말한 궤적 생성하는 건 실시간으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계획 세우는 거를 무슨 뭐 실시간 뭐 변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한 번 계산하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요 상위단 계획 이런 거는 파이썬으로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제어는 C++로 많이 해요. 오케이? 그래서 매트랩은 근데 파이썬보다 더 느려. 막 몇 기가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매트랩이. 거기서 프로그램 짜서 해봐야 엄청 느리지. 여러분 나중에 해봐요. 누르면 한참 있다 답 나와. 정확하게는 나오는데 한참 있다 나오거든. 그럼 그거 갖고 로봇 제어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하다 사람 쳐.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지나가 그냥. 그럼 사람 맞으면 사고에 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매트랩이 정확한 대신에 실시간성이 없으니까 얘를 이 안에 코더라는 게 옵션이 있어. 툴박스 중에. 이게 뭐냐면 매트랩으로 짠 거를 C++로 바꿔줘요. 그럼 좋잖아. 그러면 실시간성이 되지. 정확한 거 매트랩에서 해결한 거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로봇만 쓰느냐? 자동차에서 다 이거 써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는 안전이 핵심이잖아. 밀리터리에서도, 그러니까 군사에서도 핵심이죠? 거기서는 매트랩으로 짜고 그거를 C++로 바꾸는 게 아주 그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 저기 자동차 회사 가도 매트랩 쓰고 그거를 C++로 코드로 바꾸고 이거 많이 해요. 테슬라가 매트랩 쓴다고 자기네들 맨날 얘기하잖아. 매트랩 좀 친해지면 좋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지금 파퓰러한 거는 요거 로봇 쪽에선 요거예요. 웨봇, 코펠리아 심 이름이 좀 바뀌어갖고 가제보는 이제 로스에서 공짜로 주는 제공해는 그 시뮬레이터고요. 요런 거 써서 시뮬레이션 아까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했죠. 그거 많이 쓰고요. 매트랩에서도 간단한 거는 매트랩은 물리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터는 중요한 게 물리 엔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그 실생활과 물체와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 계속 게임 얘기하는데 게임에서 보면 뭐 요즘 펍지 안 하잖아. 그럼 요즘 뭐 하지?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총알 날아가는 거 보면 그쵸? 저격총 쏘면 이게 떨어지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때문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위층에서 떨어지면 다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점프하면 그 점프하는 느낌이 여러분 실제 뛰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쵸? 그런 게 다 물리 엔진이 그 게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요즘 또 유행 중에 하나가 게임 엔진을 로봇에서 써요, 오히려. 그래서 게임 엔진 유명한 거 있잖아. 뭐 블렌더니 또 뭐 있지? 몇 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로봇에다 갖다가 로봇을 그 안에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해. 실험을 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매트랩은 그런 물리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정확하지. 중력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근데 물론 뭐 가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차라리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을 쓰고 매트랩으로 제어해서 이렇게 쓰거나 C++로 제어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실험을 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안 할 거고요. 이 매트랩 정도만 이용해서 좀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이 정도만 이번 학기는 할게요. 이런 것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위치와 뭐 힘 제어까지 다 해야 되고요.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짜기 위해서는 이거 여기 볼트 집어갖고 넣는 거 이거 되게 어렵잖아. 프로그램 짜기. 근데 이거를 말로 하기도 어렵고 뭔가 명령을 줘야 되죠. 이때 로봇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뭔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실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혹은 로봇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1장 끝이고요. 1장은 저기 뒤에 뭐 문제가 있는데 하지 마요. 숙제 없고 2장부터 숙제를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